안녕하십니까. 안서회계원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. 오늘 제가 717강은요. 각종 급여 718 급여나 근로소득에 붙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계산 방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급여가 이렇게 우리 어떤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다면 총 매출액에 대응하는 이제 원재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익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회사 부담부터 본인 부담까지 총 본인 부담이 한 10% 정도, 회사 부담이 12% 정도에서 20%. 그 다음 종합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6%부터 올라가지만 대충 웬만한 직장인은 20%대에 붙는다고 치면 한 42% 정도가 부담된다. 즉 급여를 아무리 받아도 42% 정도는 어쨌든 정부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.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안서생행저널 2025년 1월 1일자 세 분의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러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하는지 자부심을 갖고 아니면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하면 좋겠다 이러는 걸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. 자, 먼저 급여에 대해서 종업원 각 지점이나 사업장별로 50명 이상이면 총 급여의 0.5%가 무조건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. 0.5%. 그러니까 급여가 일단 근로소득이 지급이 되면 머리 값으로 0.5%씩 낸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 이제 근로소득세가 이제 자기의 총 연봉에 대해서 공제 빼고 6%부터 45%까지 올라오고 여기에 지방주민세 10%까지 더해지니까 꽤 되죠. 근데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의 한 40~50% 정도는 면세점, 즉 근로소득세 거의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데 이제 계산 면세점이니까 소득세를 별로 안 내고 지방소득세도 별로 안 내지만 웬만한 급여를 받는 중견 직장인, 즉 회사의 책임자인 과부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근로소득세가 20%, 30%, 40% 이렇게 붙어서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평균 한 20% 정도로 보면 된다.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6%부터 45%까지 다단계로 올라가니까 전국민 근로소득자의 한 40~50%는 면세점 소득자다. 그러니까 그 세금을 안 낸다 그런 얘기죠. 지방소득세가 10%가 붙고 그 다음 이제 이 급여에 대해서 머리 부분에 붙는 거 말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급여의 7.09%인데 본인이 50%를 내고 회사가 50%를 내서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실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보면 알지만 그 찍힌 그 총 진료비 중에서 반은 건강보험료 부담금 본인이 내고 그 건강공단 부담금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낸 걸로 이제 좀 받는 건데 실제 젊은 직장인들이 내는 그 절대액 수에 비해서 받는 혜택은 작다고 봐야죠. 왜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아프면 낼 걸 미리미리 예납하는 건데 이 내는 시점하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하고의 이 차이가 3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고 건강하게 근로를 하는 직장인들은 일방적으로 내는 것만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. 7%쯤 됩니다. 그럼 이 건강보험료에 또 부과붙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로서 0.98% 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10 내지 12 내지 13% 내는데 이것을 따로 보면은 0.9% 된다. 월급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국민연금보험이 이제 9%, 그 중에서 50%는 본인, 4.5%는 본인이고 나머지 4.5%는 이제 회사인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날지도 모르니까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이제 부담 속에 들어가 있어요. 이제 앞으로 월급에서 한 반도 못 가져갈 거예요. 다 뭘 내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거다 하는 얘기죠. 고용보험료 급여의 1.8%인데 역시 급여 근로자가 50% 부담하고 사업주가 50% 부담해서 실직시 실업급여나 생활안정, 재취업 촉진
취업 앞선 자금으로 받는 고용보험료가 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산재보험료는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광업은 월급의 5.7% 높아요. 아주 뭐 지하로 내려가는 거니까 건설업도 뭐 떨어지는 거니까 3.5%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의 사업은 급여에 대해서 0.66%부터 0.96%까지 그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게 분류가 되는 게 있죠. 그럼 또 한 가지 급여에 대해서 붙는 건 세금은 아니지만 자신의 집단 행동을 키우기 위한 노조 회비가 각 회사마다 노조 규약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급여의 1% 내지 2% 내외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. 이것도 노조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면 그걸 각 그 직원들의 급여에서 기부금 인정하는 걸로 혜택을 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. 이거는 이제 다 그냥 공과금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자기가 혜택을 직접 받는지에 대해서 직접 느끼지 못하는 돈들이 이제 세금이나 공과금, 4대 보험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퇴직연금만은 이제 그러나 퇴직급여 부장법에 의해서 자기 연봉의 10% 내를 적립해서 나중에 DC형이나 DB형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다. 이것은 거의 자기가 낸 금액에 비례해서 이자까지 수익까지 포함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다른 거와 달리는 이제 급여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퇴직금 연봉의 한 10%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합하면은 총 합계 금액이 바깥으로 나가는 세금 공과금이 22%쯤 되고 종합소득세율이 한 20%쯤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.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률 10%에서 다 토탈 52% 정도를 내야만 아니면 뭔가 저축을 해놔야만 자신의 급여 48%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급여 시스템이다. 물론 이 중에서 일부는 회사가 50% 내주는 것이 있지만 그것도 본인의 연봉 속에 회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0% 정도를 내야만, 이 중에 10%는 퇴직금이지만 한 42%를 내야만 근로소득이 바로 내가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세유 대표 박인종 회장이었습니다.